네, 간밤 뉴욕 증시 숨고르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에 좀 포인트를 맞춰야지 관련주들을 또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6가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기차 시장에서 국내 완성차의 약진이 아주 대단합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의 포드하고 GM을 앞서가게 되면서 전기차 시장에서 7월 한 달 동안 2위를 했다라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개별적인 소식들도 오늘 많은데요. 유한양행 쪽에서는 FDA 허가와 관련된 렉나자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항암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방향성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텍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 1위 파운드리 TSMC가 되겠죠. 관련해서 기판 장비, 검사 장비 공급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 좀 자세하게 어떠한 모멘텀으로 다가올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6가지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먼저 헤드라인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 측에서 M7 모두 이 커스텀 HBM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기회를 잘 살릴 것이라는 부사장의 멘트가 있었는데요. 맞춤형 제품에 대해서 HBM4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차그룹이 1월부터 7월까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포드와 GM을 앞선 가운데 테슬라의 2분기 점유율은 49.4%로 2분기 기준 처음으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 지금 다시 한번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일본 총리가 방한을 한다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다면서 환영하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유한양의 렉나자가 드디어 미국의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산 항암제들 가운데 병용으로 허가 승인이 난 것인데 이렇게 FDA 승인을 받은 것은 첫 사례라는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잭슨홀을 앞두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값이 고공부지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내년 중반에는 3,000달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텍플러스가 전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와 기판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인텍플러스 시간외에서 급등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6가지 소식들 함께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우리나라의 HBM 선두주자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의 모멘텀들도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류성수 SK하이닉스 HBM 비즈니스 담당 부사장이 19일 M7에서 모두 찾아와 이 고대역포 메모리 HBM에 대해서 커스텀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천 포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말 동안 M7 업체들과 콜을 진행하며 쉬지 않고 일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M7은 S&P 500 기업들 가운데 대형 기술주 7개 종목을 일컫는 것인데요. 이렇게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SK하이닉스 측에 HBM과 관련돼서 커스텀을 좀 요청했다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에 메모리 업체들 가운데 최초로 5세대 HBM인 HBM3 8단 제품을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맞춤형 HBM인 6세대 그리고 HBM4 역시나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HBM4 12단 제품을 내년 하반기쯤에 출하하고 내후년쯤에 수요 발생 시점에 맞춰 HBM4 16단 제품 출시를 준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일단 류 부사장의 언급대로 SK하이닉스가 HBM4 고객은 엔비디아를 비롯해 글로벌 주요 빅테크 기업일 가능성이 현재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가 맞춤형 제품을 내세워서 M7 업체들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 포인트로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SK하이닉스까지 함께 연결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번째 소식을 보시면 현대차 그룹입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전기차 판매가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올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2위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이 오토모티브 뉴스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현대차 기아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10%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이오닉 시리즈 덕분입니다.
아이오닉 5 그리고 아이오닉 6의 인기가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이 뒤를 이어서 포드와 GM이 랭크를 하게 됐습니다. 포드의 경우 점유율 7.4% 그리고 GM은 6.3%를 소폭 웃도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앞서서 주력 제품들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의 경우에는 지난 7월 판매량이 전년 동월에 대비해서 봤을 때 아이오닉 5는 25%, 아이오닉 6는 무려 54%나 큰 폭으로 늘게 됐습니다. 그리고 EV9은 올해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도요타라든지 폭스바겐, 테슬라의 모델들을 함께 제쳤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이뿐 아니라 현대차의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제네시스 역시나 미국에서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지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데요. 일렉트릭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가 연비 효율을 통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미국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전기차 10대 가운데 8대를 차지했다는 점도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렇게 현대차, 기아가 점유율을 계속 높이는 과정 속에서 테슬라에 대해 그러니까 1위 업체의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점유율이 49.4%를 기록하게 되며 2분기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처음으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적절한 인센티브 정책과 신차 출시 효과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량이 더 늘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책 관련 소식인데요. 한일 양국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안은 기시다 총리가 퇴임 의사를 밝히기 전으로부터 논의된 사항으로 양국은 최종 결정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윤 대통령과의 취임 이후 10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20일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결정 이전부터 일본 측이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의사를 표명해 왔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도통신 측에서도 이에 앞서 바로 보도가 나왔는데요. 바로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초에 한국 방문을 희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 역시나 추진 중이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한미일 협력의 상징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기록해 이 3국 정상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던 만큼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치 뉴스까지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유한양액 어제 저녁에 속보를 통해서 함께 전해졌습니다. 유한양액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랭라자가 미국 FDA의 허들을 드디어 넘게 됐습니다. 국산 항암제가 FDA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첫 번째 사례라고 하는데요. 유한양액은 랭라자와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FDA 승인을 받았다고 어제 전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상피세포 성장 인자수 용체, 엑손 19결시 그리고 엑손 21 치환 변이가 확인된 국소 진행성 혹은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지난 2월에 FDA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던 랭라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은 이 마리포사 임상 3상 연구의 긍정적인 결과를 밑바탕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3상 연구에 따르면 리브리반트와 랭라자 병용요법은 다른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 단독요법에 비해서 질병 진행이나 사망 위험을 30% 넘게 감소를 시켰다는 점에서 이미 주목을 좀 크게 받았었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유한양액이 함께 또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랭라자는 국내 바이오 기업 오스코텍이 2015년 유한양액에 기술 수출한 뒤 유한양액이 이를 존슨앤존슨 자회사인 얀센에 2018년 다시 기술 수출을 했고요. 국내 판권을 제외해 글로벌 개발과 판매 권리를 이전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관련된 이 승인 일정이 좀 예정이 돼 있었고 예상대로 잘 승인이 나게 되면서 오늘장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유한양액을 포함해서 오스코텍까지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값이 그야말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불확실성과 더불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 달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금 가격은 지난 16일 처음으로 온스당 2,500달러를 넘어섰고요. 전날 오전에는 한때 2,509.94달러로 고점 경신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괴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는 점에서 금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금값은 올해 들어서만 21.3% 올랐고요. 은 역시나 함께 원자재 가운데서도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은도 23% 정도 급등했다는 점에서 함께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금리 인하가 예정된 환경 속에서 불확실성을 둘러싸고 금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중국의 금 수요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 가격 상승에 대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체크해드리고요. 관련 금 종목으로 국내 상장된 종목들 엘컴텍과 ITSM까지 함께 체크해드립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텍플러스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인데요. 인텍플러스가 FCBGA 기판 검사 장비인 ISIS NTB에 대한 공급 계약을 대만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와 체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해당 업체는 대만 신주시에 본사를 둔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로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 60%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530여 개 기업을 위해 12,000여 개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좀 추정이 가능할 텐데요. 시장에서는 TSMC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부터 연구개발을 시작으로 그동안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었는데 이번에 이런 성과를 함께 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 인텍플러스 글로벌 IDM뿐 아니라 파운드리 고객사까지 함께 확보하게 됐습니다. 글로벌적인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관련 종목으로 언급된 인텍플러스 함께 체크해드리고요. 어제 시간에서도 인텍플러스 크게 올랐습니다. 시간을 상한가를 기록하며 18,130원에 거래를 마쳤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오늘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